안녕하세요. 국제사이버대학교 인터넷방송학과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대중음악 작곡가이신 박준하님을 모시고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중음악 작곡가 및 방송음악 감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CF 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으로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박준하 작곡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제가 초창기에는 드러머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대중음악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진 이유로 작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서 작곡가로 전향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주도 그렇고 작곡도 그렇고 뮤지컬도 했었고 또 CCM도 했었고, 그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와 또 많은 인연을 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호흡을 맞췄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대중음악 쪽도 물론 하긴 하는데 방송음악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대중음악 작곡가가 된 게 연주를 하시다가 대중음악 쪽으로 이제 같이 병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어떤 특별한 계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셨든지. 아니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의 동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곡으로 연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긴 했는데, 일단은 내 작품으로 좀 뭔가 감정을 같이 공감대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제가 워낙에 원래는 이제 굉장히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었기 때문에 믿진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예,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떤 예술적인 대중예술이든 아니면 순수 예술이든 어쨌든 예술적인 것들로 제가 어떤 내성적인 부분을 좀 표출을 하는 게 작곡이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작곡가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들도 하고 컴퓨터 가지고 좀 오랫동안 씨름을 했었죠. 예. 그렇죠. 이제 요즘은 기본적으로 이제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 다 종이에다가 작곡을 하시는 것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작곡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대중음악 작곡가들도 어차피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 음악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대중음악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준비 단계, 즉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론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작곡가는 음악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일반 분들도 저 작곡한 거 있어요라고 이제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분들의 가장 큰 약간 문제는 뭐냐면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화시키는데 가장 그래도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연주자들을 불러서 그 연주자분들이 어떤 세션을 통해서 연주를 해주면 너무나 편하겠죠. 근데 그거는 내가 편하긴 한데 또 그만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 줄 안다면 비용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좀 절약이 좀 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악기론, 여러 가지 악기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연주가 돼져야 되는지 이런 악기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악기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다 배워보고, 그다음에 이 음악을, 사실 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은 이제 화성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드 이론이라든지 어떤 그런 화성학 관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음감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음을 듣고 이게 어떤 음이다라고 완벽하게 맞추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음에 대한 간격들을 좀 머리로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음을 듣고 어느 정도 빠른 시간 안에 연주가 재생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준비가 되어진다면은 선행이 돼서 여러 가지 그 음악 장르들을 또 조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작곡을 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근데 작곡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멜로디잖아요. 멜로디를 가지고 이제 탑 라인을 이어나가는 건데 사실 멜로디 악기 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악기는 보컬이잖아요. 보컬.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작곡가가. 그래서 기존에 뭐 유명하신 분들 중에도 보컬 능력이 그러니까 본인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또한 제가 이제 음악을 만들어서 그 회사에 제공을 할 때는 제가 직접 가이드를 해서 제공을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제 본인 곡을 작곡을 해서 네. 가이드를 직접 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다가 곡을 보내줘가지고 이제 점검이라고 그러나요? 뭐 데모죠, 데모. 네, 데모를 보낼 때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제일 좋은 거는 뭐 좋은 스승, 좋은 교수, 좋은 아티스트를 찾아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곡들은 이미 프로의 곡들이니까 그렇죠. 그 곡들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모방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 들을 줄 알아야 되는 청음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럼 뭐 이제 저도 굉장히 네.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멜로디가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편곡을 하기 위해서 네. 악기들을 좀 많이 이것저것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좋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떤 악기를 네. 좀 배우는 게 먼저 배우는 게 네. 다 알면 좋겠지만 네네. 그래도 이 악기 정도는 좀 필수적으로 네. 배워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일반 분들이 또는 뭐 작곡가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피아노를 접근했던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예, 피아노를 쳐봤던 경험은 상대적으로 타 악기보다는 굉장히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작곡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컬을 꼭 하세요. 예, 보컬. 그리고 다음에 타악기 먼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예, 저음악기. 그렇게 해서 건반까지 다시 뭐 기타, 건반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오시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타악기를 우리가 뭐 경험해본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인들은. 예. 그리고 이제 미디 컴퓨터 작곡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 드럼이에요. 예. 뭐 드럼이 대충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되게 쉽게 느꼈던 본인의 생각만으로 했더니 되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운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배우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드럼과 더불어서 제일 컨트롤하기 어려운 악기가 이제 베이스죠. 네. 베이스와 드럼이 사실은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신경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 그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놓고 그 위에 건반이라든지 기타가 싹 쌓여서 분위기를 좀 더 잘 만들어주면 훨씬 더 음악이 채색감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기들 위주로 먼저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예전에 했던 뭐 피아노라든지 기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심화 과정으로 좀 더 배워보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악기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그 악기에 대한 감각이 생기다 보면은 내가 편곡을 할 때 기타는 이렇게 연주를 했었지라는 걸 떠올리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그러면은 피아노는 일단 기본으로 가야 되는 악기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리듬을 익히기 위해서 네. 일단 리듬 악기부터 그리고 그렇죠. 뭐 베이스, 기타 이런 거는 여유가 된다라면 네. 그것까지 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베이스도 뭐 리듬 악기고 기타도 리듬 그렇죠. 악기긴 한데요. 네, 일단은
타악기, 그다음에 저음악기, 예, 이런 식으로 먼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요. 네. 이제 우리가 그 아까 화성학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화성학이란 게 이름에도 학이 들어가듯이 그렇죠. 예, 좀 어려운 학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화성학을 꼭 배워야지 음악을 잘하느냐. 네. 나는 화성학 모르고도 음악을 만들 수 있다. 음악을 그리고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도 예전에 이제 먼저 드럼 연주자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초창기 작곡했을 때는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예. 어느 정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를 상상을 해보면은 일단 작업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내 감정에만 의존을 해서 만들다 보면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음악을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뭐 유명한 가수분들 또 아니 유명한 작곡가분들 중에는 뭐 화성학 모르고 전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잘 몰라요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냥 천재예요. 그냥 천재고 보통 우리들은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내 생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죠. 예. 네, 아까 이제 뭐 천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뭐 그분들이 천재적인 기질도 있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오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본인이 그 경험이 축적되어서 올바른 길을 본인의 어떤 그런 원리라서 깨닫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걸 터득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천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캐치하는 능력이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중음악 작곡을 네. 이제 꽤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방송음악도 이제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그닥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뭐 이렇게 어떤 즐거웠던 상황이나 어떤 당황했던 상황들은 있었는데 에피소드가 딱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요즘도 늘 한 번씩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을 쓰다가 복붙 아시죠? 복붙. 예, 복사 붙여넣기. 예를 들면 이제 멜로디나 코드나 뭐 이런 리듬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에서 사용했던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눈이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다 이제 복사 붙여놓고 들었어요. 근데 내 의도와는 너무 다른 좋은 음악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그래서 그럴 때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서 본 사람 없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쓰죠. 예, 그게 어떤 그 에피소드 곡을 쓰면서 늘 가끔씩 겪는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네. 대중음악 작곡을 이제 작곡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네.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신지? 일단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여건이 좋지 않거나 또는 이게 활동이 조금 경제적인 부분하고 매칭이 안 돼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는 비교적 뭐 이렇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제 주변에는 물론 주변이 이제 워낙에 뭐 인류 연주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저는 조금 덜 느끼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이 일단 자유롭잖아요. 일단 시간이 뭐 남들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이 구분이 뭐 제 의지에 따라서 맞출 수도 있고 뭐 안 맞출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제가 어떤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상당히 만족스럽고 예를 들면 모두 다 주말에 여행을 가기 때문에 주말에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싼데
저희들은 뭐 월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좋아요. 근데 이제 자칫 어린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것만 보고 좋다라고 생각해서 또 이게 뭐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유에는 또 책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를 누리기까지 일주일을 밤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을 몰아서 할 뿐이지 사실 일에 집중을 해서 시간을 좀 집중을 해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또 일을 안 하거나 계속 놀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라밸 요즘 중요하잖아요. 워라밸이 좀 균형을 이루기가 아무래도 좀 좋은 부분도 있죠. 근데 방송음악이나 프로그램 하나 들어가면 워라밸 없습니다. 워라밸 무너집니다. 그대로 무너집니다. 예. 강의를 하고 계실 때 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하고 계신지. 일단은 저는 일단 겸임 교수잖아요. 겸임 교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겸직을 하는 거라 저는 실무자예요. 예, 실무자고 뭐 제가 뭐 그 실제 필드에서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이겨내기 위한 대안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교육을 하고 거기에 실무에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저는 교육을 하는 편이에요. 예. 오늘 뭐 이 시간 감사드리고 끝으로 네.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제가 괜히 뭐 오랫동안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뭐 작곡가가 되고 싶은 또는 음악 뮤지션이 되고 싶은 분들께 좀 뭐 도움이 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대에 서면 굉장히 화려하고 뭐 활동을 할 땐 굉장히 화려하지만 활동을 하지 않고 활동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기는 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때론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항상 모든 세상이 마찬가지지만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무대에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 음반도 나오고, 또는 가수들을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곡을 써서 발표도 되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면 수익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음악을 할 수 있고, 이게 순환 구조가 내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먼저 그 노력이 되어야만 그 순환이 된다라는 걸 좀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시간 관리예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는 워라밸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못하는 그 노력해야 되는 그 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책임감. 예. 언제 뭐 무슨 요일 몇 시까지 이 곡이 나와야 되면 무조건 그때까지 꼭 나와야 돼요. 예. 뭐 어떻게 했던 어쨌든 그때까지 꼭 나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좀 긴장 속에 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자신이 그런 거는 좀 잘한다라고 싶으면 얼마든지 좋은 뮤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